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 있는 감정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묵혀두면 고인 물이 썩듯이 우리의 몸은 병이 나고 맙니다. 묵혀뒀던 우라 감정이 이 온몸이 시름시름 아프게 만들고요. 결국엔 화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화병은 한국 특유의 문화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세계 어디나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이 화병을 앓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서 만나왔던 수많은 화병 환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고지식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통계적으로 힘든 내색, 싫은 내색 하지 않고 참으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부 갈등으로 며느리들이 이 화병이 이제 강조가 되었었다면 요즘은 시어머니 화병, 남편 화병, 청소년 화병, 취준생, 엄마, 갱년기, 노년기 할 것 없이 각자의 역할에서 이 스트레스가 울체돼서 화병을 나타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스트레스의 외부 요인을 내부에서 감정적으로 증폭시키면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병이 또 화병이죠. 오늘 영상은 이 화병을 참아서 병이 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병 또는 또 화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 가장 많이 합니다. 또 목구멍에 뭔가 낀 것 같이 갑갑하다고도 하고요.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어지럽고 또 혈압이 막 오르내리고 속이 메스껍다, 식욕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이제 고통을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우라가 쌓여서 불면증, 고혈압, 위궤양, 만성 두통, 귀울림, 신경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공황장애 같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 또 화병이죠. 이제 특히 화병 환자 대부분은 우울증도 겸하고 있어서 각종 대증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들이나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까지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끓어오르는 화를 속으로 삭일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방출되고요. 이게 신체에 독으로 작용하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오르게 하고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이 자율신경의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자율신경의 교란으로 이어지느냐, 신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해결하느냐의 차이가 곧 화병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독으로 작용을 하더라도 당장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인 피해의식이나 한이나 분노 같은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가고요. 차차 시름시름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 화병입니다. 화병이 여성에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실은 발생을 하는 게 화병인데요. 통계적으로는 남성에 비해서 이 여성의 화병 환자가 3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이 이 화병 환자 대부분입니다. 독박 육아, 가사노동, 산후 우울증, 경력 단절, 학부모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시월드, 또 성 역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여성다움에 대한 기대치, 또 성차별, 갱년기 증후군 같은 이런 사회적, 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 여성들은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이자 며느리, 직장인 같은 어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감정을 숨기고 또 속으로 쌓아두게 되는데요. 또 이 여성들이 임신, 출산, 폐경 같은 여성 호르몬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는 자율신경 균형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에 화병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의 화병이 자녀에게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진료실에서도 아주 많이 합니다. 학업이나 입시, 군대, 취업 같은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10대에서 20대의 화병 환자가 최근 5년간 2배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진료실에서 만나온 10대에서 20대 화병 환자들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가정환경, 또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기를 지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엄마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화병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엄마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엄마들의 이런 감정 상태는 결국에는 자녀들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통계처럼 10대에서 20대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는 그래서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이 화를 참고만 있어도 병이 되지만 그때그때 폭발해버리는 것도 병이 되잖아요. 그때그때 분을 쉽게 드러내는 건 당장 화풀이는 되지만 이제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고 또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본인에게 병이 되고요. 이런 습관적인 분노 폭발이 또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병이 되지 않으려면 예방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외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올바르게 대처하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발적인 분노 표현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요, 건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방법 찾아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활력감도 얻고 스트레스 해소로 이 심리 근육이 강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화병은 우울증, 불면증, 소화장애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은요,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기 제어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의학적인 치료, 심리학적인 치료로 음악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 음악이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요, 자아를 통합해서 정서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좋은데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직접 노래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음악은 심신을 순화시켜주고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진정시켜주고요, 마음의 우화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나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노래를 부르시거나 하는 것이 이런 화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화병은 참으면 병이 됩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치료를 받으세요. 화병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